자,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벌써 11월 20일이고요. 이번 주 다 지나서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주말을 맞이하지만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최고점까지 2% 남았다라는 부분인데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B2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하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B2는 정말 투자해서는 안 되죠. B2가 현재 17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새에 1조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B2가 많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요즘 하드가 또 다시 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363명으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3차 유행 공식화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장의 화두로 다가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시장 상황을 한번 보죠.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장대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장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끝났는데 갭상승이 두 개를 남기고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아시겠지만 추세선 연장선에서 일단 코스피가 마감을 했어요. 주 초반에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주 초반에 땡겼어요. 보시면 이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120으로 놓겠습니다. 120으로 놓으면 여기가처럼 주 초반에 월요일 한번 쫙 땡겨주고요. 여기 월요일 한번 이렇게 땡겨주셨고 그 다음에 4일을 횡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버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땡기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거의 뭐 5% 가까이 땡겨놓고 주가를 횡보시켜 버렸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보시면 주가가 월요일날 한번 확 땡기고 화요일날 땡긴 다음에 제자리로 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지수만 높여놨지 주가는 제자리로 왔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가 저항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업그레이드 쳐놓고 삼성전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다른 종목이 주가 빠지는 걸 좀 방어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번 주가 마감을 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꾸준히 받아줬죠. 근데 월요일 하루 빼놓고 나머지 주가는 더 이상 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지금의 자리가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추세선이 굉장히 저항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미국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미국도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 보시면 주봉상으로 음봉입니다. 오늘 하룻밤 하루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음봉이고 월봉 추세선 선상으로 보시면은 3년째 그 라인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시장이 약간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했죠. 특히 미국에서는 연준의 채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그 미 정부가 약간 방해를 하는 모습의 이슈가 또 있어요. 굉장히 좀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 세 가지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슈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스피가 최고점까지 2% 남았다.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코스피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지금 2%가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607포인트 2018년도 1월 1일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만약에 간다면 사실은 여기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2%는 만약에 간다면 돌파가 쉬운 거죠. 오히려 2740 정도까지 그래서 140포인트를 더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2%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장이에요. 제가 차트로 계속 미국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미국장의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면, 제가 아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돌파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나라만 따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지만 그 2%가 가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가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달러가 역외 환율에서는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오늘도 1117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환율이 1126원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상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의 자리가 원달러 상으로 본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가가 100에서 150포인트 정도의 고평가 상태라는 말을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중요할 거다. 특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수급이 좋아야 되잖아요. 외국인 매수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요 근래 매도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도 나오는 이유는 콘텐코가 안 된 백오데이션의 모습이거든요. 선물이 지금 340.30, 그 다음에 코스피백이 340.62예요. 그러니까 백오데이션 상태를 계속 시장이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실 2%가 엄청 먼 거리일 수 있다. 그럴 때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날 올라오고 4일간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던 이 자체로 봤을 때 다음 주가 정말 큰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락으로 한다면 출발점이 되는 거고, 상방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2%가 아니라 2740을 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조정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원달러나 프로그램 매수가 아닌 매도가 출현하는 이 모습들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투입니다. 비투 17조가 되는데 이달에만 1조가 늘은 거예요. 그럼 지금 16조 17조라 그러면 사실은 거의 저항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B2가 많다는 얘기는 그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2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가가 더 올라갈까봐 아마도 담보대출을 쓰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주식은 담보대출은 쓰셔서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물량이 거의 없어져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회사에서는 담보 준 걸 먼저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B2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에 투자의 위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2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종목을 들어왔는데 종목이 물려서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B2를 하셨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종목은 사실은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363명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3차 유행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시장에다가 뉴스를 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그 얘기가 나오면 거의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화이자라든가 또 모더나라든가 이래서 그 백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25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 확진자가 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서 적은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그거의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확진자가 좀 느는 것 같을 때 조정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360명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0명, 2000명 가능성을 시장이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 주가 어쩌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백신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백신이 우리나라에 접종되는 시간은 거의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죠. 어저께 제가 손정희 얘기를 했는데 손정희도 역시 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88조를 현금화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차 팬데믹 가능성이 시장에 또다시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363명이 증가한 것은 그냥 우습게 보기에는 좀 큰 상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변곡점이 된다면 이번 주 주말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월요일날 상승시켜주고 4일간 횡보했던 국내 시장의 모습 차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4일간 횡보했던 모습, 거기서 외국인의 선물 외에는 매수가 없었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고 원달러는 오히려 올라왔고 확진자는 느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어느 쪽을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B2가 늘고 있고 최고점에서 2%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고점을 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안감이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오늘 밤 미국장 또 보시겠지만 일단 4일을 횡보했다는 것은, 또 미국이 조정할 때 우리는 반등했다는 것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고 분산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